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목 주강에 멍울이 있을 때 확인하여야 하는 갑상설관 낭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설관 낭종은 연령을 불문하고 목 중앙에 이와 같이 멍울이 있을 때 감별 진단하여야 하는 질환입니다. 갑상설관 낭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갑상선과 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관입니다. 갑상선 타이로이드 글랜드는 처음에 혀 근처에서 발생해서 갑상설관을 통해서 쭉 하강해서 최종 위치에 달하게 됩니다. 갑상설관은 갑상선의 초기 발달 위치와 최종 위치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혀의 맹장공에서 시작해서 갑상선의 마지막 위치를 연결하는 작은 관입니다. 갑상선이 최종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갑상설관의 역할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위축돼서 없어지게 되는데 위축되지 않은 갑상설관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상설관 낭종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목 가운데에 위치하는 선천성 종괴입니다. 낭종이라는 것은 공기가 차 있거나 체액이 차 있는 조직의 주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흡기 감염 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약 5세 전후에서 진단됩니다만 어른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드물지만 1세 미만의 아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 가운데에 갑상설관 낭종이 있는 것이고 수술을 제거한 모습입니다. 어른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목 중앙에 멍울이 있을 때 갑상설관 낭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갑상설관 낭종을 초음파로 본 구조물입니다. 지금 이 갑상설관 낭종은 목에 있는 설골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은 1.2세였는데 다른 목적으로 목에 MRI를 찍었는데 우연히 갑상설관 낭종이 MRI에서 관찰됐습니다. 설골 위에 위치하는 갑상설관 낭종이었습니다. 갑상설관 낭종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한 달 정도가 되면 아가미와 같이 생긴 구조물들이 태아에서 발생을 합니다. 브랑키알 애퍼레이투스에서 얼굴과 목에 많은 구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눈도 발생하고 턱도 발생하고 설골 등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위치에서 갑상선이 초기에 발생합니다. 갑상선은 혀의 기저부 인두 바닥에서 세포가 증식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혀의 맹장공을 통해서 설골 앞쪽으로 해서 최종 위치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을 갑상설관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은 갑상설관을 통해서 몇 주에 걸쳐 목의 기저부를 통해서 설골 앞을 지나 인두 앞으로 내려오고 이동하는 동안에 갑상선은 좁은 관인 갑상설관을 통해서 혀와 연결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갑상선이 최종 위치로 이동하면 갑상설관은 퇴화하게 됩니다. 갑상설관의 아랫부분이 갑상선의 피라미드 옆으로 분화됩니다. 갑상선은 우측 갑상선과 좌측 갑상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 부위에서 뾰족하게 피라미드 같이 생긴 갑상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약 50%입니다. 이와 같은 갑상선의 피라미드 옆은 갑상설관의 잔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갑상설관 낭종은 혀의 맹장공에서 최종 갑상선의 위치를 연결하는 갑상설관이 폐쇄되어야 하는데 폐쇄되지 않아서 존재하게 되고 공기나 체액이 차서 조직의 주머니가 되는 것을 갑상설관 낭종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은 임신 초기에 혀 근처에서 발달해서 맹장공을 통해서 앞쪽으로 쭉 내려가서 최종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갑상설관은 갑상선 하강 과정에 남겨진 관으로서 갑상선의 최종 위치와 혀에 있는 맹장공을 연결합니다. 갑상설관은 대부분 임신 초기에 사라져야 되는데 갑상설관의 일부가 지속되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갑상설관 낭종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갑상설관 낭종은 얼마나 흔할까요?
약 7%에서 존재하고 남녀의 비는 같습니다. 특히 목의 중앙에 위치하는 가장 흔한 소아의 종괴이지만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골 아래에 약 반 정도가 나타나고 일부는 설골 위치에 또는 설골 위에 존재합니다. 갑상설관 낭종이 의심되지만 갑상설관 낭종인지 또는 유사한 질환인지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감별하여야 되는 질환들은 암종 또는 다른 형태의 낭종 그리고 세열 낭종들과 구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목 중앙에 갑상설관 낭종을 의심하는 상태에서 초음파나 CT MRI를 통해서 이것이 갑상설관 낭종인지 또는 암 등과 같은 질환인지를 감별 진단합니다. 갑상설관 낭종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료의 목적은 재발하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된 치료는 외과적인 제거인데 눈에 보이는 갑상설관 낭종을 단순 제거하면 다른 부위에 갑상설관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약 반 정도에서 재발합니다. 갑상설관 낭종이 암으로 변화하는 것은 약 1% 미만입니다만 갑상설관 낭종 자체가 암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설관 낭종은 단순 절제가 아니라 낭종과 잔재되어 있는 갑상설관 모두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이 수술 방법을 처음으로 보고한 분의 이름을 따서 시스 트렁크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목의 앞부분에 절개를 하고 갑상설관 낭종을 확인합니다. 설골의 가운데 3분의 1을 절제한 다음에 갑상설관 낭종과 잔재되어 있는 갑상설관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시스트로크 수술은 갑상설관 낭종의 표준 치료법으로 이 수술을 하면서 약 50%에 달했던 재발률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설골의 가운데 3분의 1 부분과 혀 조직의 아랫부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외과적인 절제를 하는 수술을 이야기하고 갑상설관 낭종에 급성 감염이 있는 상황에서는 감염을 해결한 이후에 시스 트렁크 수술을 합니다. 시스 트렁크 수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재발입니다. 약 10%에서 재발할 수 있고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한 절제 등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갑상설관 낭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 중앙에 멍울이 있을 때 가장 흔한 선천성 낭종입니다. 원인은 갑상선이 처음에 만들어진 위치에서 최종 위치로 이동하는 길이 갑상설관이고 그것이 갑상선이 완전히 이동한 이후에는 폐쇄되어야 하는데 계속 남아있고 그것이 상기도 감염 등 이후에 공기나 체액이 차서 갑상설관 낭종이 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유병률은 약 7%이고 소아에서 목 중앙에 보이는 가장 흔한 낭종입니다. 치료의 목적은 재발되는 감염을 막는 것이고 표준 치료는 외과적인 절제술입니다. 단순 절제는 약 50% 정도에서 재발하기 때문에 설골의 가운데 부분 등을 절제하고 갑상설관 낭종과 남아있는 갑상설관 모두를 제거하는 시스 트렁크 수술이 표준 치료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